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물입니다. 무덤이나 흙 속에 묻혀있는 유물을 발굴해서 선사시대의 생활까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물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많은 기록물들을 남기면서 그 시절의 사건들과 생활들을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사실 삼국시대까지는 전해져 오는 기록물이 많지 않아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데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의 기록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시기별로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물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생중계하듯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2077책으로 한 줄로 쌓으면 거의 빌딩 12층 높이의 대단히 방대한 양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란 무엇일까요? 조선의 1대 왕인 태조로부터 25대 왕인 강화도령 철종까지 472년의 기간을 사관이 왕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디테일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던 26대 왕 고종과 27대 왕 순종의 기록은 일제의에 쓰여진 것이라 하여 객관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실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국보 151호에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보존해야 될 문화재로 인정받게 되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 나라에서는 왕조실록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중국의 경우에는 황제들의 간섭과 입김이 많이 작용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기록물의 역사가 불과 몇십 년 정도로 짧아서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500년간의 긴 역사의 기록은 전 세계에서 조선 왕조실록이 유일한 기록서입니다. 이 기록물을 후대인 우리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기록하였고 또한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으니 지금의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록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 옆에서 항상 붓을 들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관은 높은 직급의 벼슬은 아니지만 사관을 뽑을 때 상당히 까다롭게 검증하여 선별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관들이 속기로 기록한 문서를 사초라고 하며 이 사초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정리해놓은 문서를 시정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승하면 역사를 관장했던 춘추관에서 비상기구인 실록청이 구성되며 사관들이 기록한 시정기, 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에서 쓴 승정원 일기, 그리고 다양한 상소문들을 전부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왕이 죽고 나서 제작되는 것이라 당대 왕은 본인의 기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 중에서 쫓겨난 왕이 3명 있었죠. 6대 왕 단종, 10대 왕 연산군, 그리고 15대 왕 광해군이 있는데 이 3명의 왕의 기록은 실록이라 하지 않고 신분이 왕에서 격화되었기에 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산군 일기,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라고 명칭하여 불리우게 되는데요. 훗날 노산군은 숙종임금 때 직위가 복권되어 지금은 단종실록으로 다시 격상되어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금들은 이 실록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놈들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혹시 나쁘게 쓰지는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서였겠죠. 하지만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이 국가 기밀문서를 지켜냅니다. 실예로 아나무인이었던 사이코왕 연산군도 이 실록을 보려고 노력했으나 보지 못하고 한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관이로구나 라고 했다는 야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산군은 실록은 못 보고 사관이 속기로 적은 사초를 간신히 보여주면서 제대로 돌아버렸던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조선 왕조실록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실록과 관련해 역사 속에 묻혀있는 2명의 의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똑똑하셨던 왕 세종은 이 실록을 전국 4군데의 사고에 분산 보관을 명하십니다. 화재나 혹은 전쟁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해서였겠죠. 해서 한양의 춘추관, 청주, 성주, 전주 사고에 나누어 보관을 하게 됩니다. 불길한 예감은 늘 맞아 떨어진다고 했던가요?
아닌 게 아니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쟁에만 혈안이 되었지 아무 준비 없이 당한 전쟁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외놈들에게 유린당합니다. 외놈들이 부산에 상륙하여 단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의 무능함에 말문이 막히지만 외놈들은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있는 성주사고, 청주사고, 한양의 충초간 사고까지 불길에 다 소실되고 오로지 남아있는 건 전주사고 하나뿐이었습니다. 왜군의 보급로가 이순신 장군의 선전으로 다 막혀버리니 굶으며 전쟁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곧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에 들이닥칠 건 자명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를 인지한 두 명의 의인이 있었으니 손홍록과 그의 친구 안의라는 선비가 그분들입니다. 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실록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식솔과 노비를 동원해서 수레와 지게로 밤새워 30리나 떨어진 내장산의 깊은 동굴에 실록을 숨겨놓고 번을 서며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온전한 실록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후 지켜낸 이 전주사고의 실록을 바탕으로 다시 5권의 실록을 제작해서 아주 깊은 산속에 아예 짱 박아버립니다. 춘추관,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정족산 사고에 보관하여 오다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란을 겪으면서 지금은 서울대 안에 있는 규장각에 하나, 부산에 하나,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대학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많은 명서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초한지나 삼국지 또는 일본의 대만 같은 소설들을 보면서 술 한 잔씩 하시면서 오월동주가 어떠니 삼고초려가 어떠니 하시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그 속엔 사랑도 있고 야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우리의 조상인 그 시대의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지혜와 처세를 배워보고 우리의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